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상미입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두 가지였다고 하죠. 학력 신장 그리고 교육 공동체 회복이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동안 현장에 길을 묻고 또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교육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왔는데요. MBC 충북 신년특집 대담에서는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 모시고 충북교육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도민 여러분과 또 교육가족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덕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충북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2023년 개묘년이 저물고 이제 2024년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의 햇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가 집사광익의 자세로 모두의 생각을 모아 큰 대의를 추구하는, 그래서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미래를 대비한 교육을 강조했었습니다. 올해는 더 넓고 더 깊게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의 꿈과 잠재를 기르는 데 노력하겠는데요. 올해 신년 화두는 상수공생입니다. 교육의 품에서 서로 배우며 성찰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과 함께 충북교육은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통해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학생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도 모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더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우리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 지혜, 또 성공을 기원한다는 푸른 용의회입니다. 하늘로 비상하는 청룡처럼 힘껏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하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인사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예. 주요 성과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 한 해는 새로운 도전과 성과의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진행했었고, 작은 학교 활성화, 또 미래 학교 선포식, 다채운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을 시범 사업하였고, 환경교육 비전 선포식, 그리고 미래사회 환경교육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라고 하면 전국 교육감 공약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재정 집행률 전국 최고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또 국가교육관리 최우수기관 선정되기도 했고, 또 2023년에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 실적 최우수기관 설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사업으로는 중부권에 충주에 설립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발명교육 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중부권에 청소년들의 발명 교육을 주도할 것이고요. 유초등학교의 그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 이은학교도 개교가 됐고, 또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 바람은 그동안 했는 모습을 더 강화해서 유연한 학교, 충북의 모든 공간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꿈을 가지고 작년에 올해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지 햇수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올해 특별히 집중적으로 행하실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항상 교육은 미래를 대비한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별 특성에 맞게 함께 살아가는 역량 함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학습이나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해야 되겠는데요. 이로해서 충북의 새교육으로 새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중점 사항을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길 수 있도록
몸 활성화, 체육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강한 몸을 기반으로 바른 인성과 또 탄탄한 준비된 배움의 자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전국의 전도의 500여 개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몸 근육 기르고 몸 건강하게 하는 교육 활동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어디서나 운동장 그리고 뭐 일학생 일스포츠 자율체육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학교별로 개인별로 그리고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항상 자기 몸 근육 기르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이 성장 골든타임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린 학생들,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꼭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기초 소양이나 역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평생 아주 미흡하게 지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기에 꼭 배워야 될 기초 소양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골든타임이라는 자세로 발달지연 학생 치료나 유아와 가족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그 다채로운 학생 청년 플랫폼 다채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맞춤형으로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디지털 기반 수업 사례를 확산 발굴하기도 하고 기초학력 진단, 주직 효과만이 아니라 비인지적인 측면이나 학생들의 그 다양한 활동도 데이터로 누적하려고 그러고 결국은 개별 성장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마트 기기를 모든 학생들에게 이미 다 보급을 했습니다. 네. 그 이로미를 어떻게 하면 학생 개개인에게는 학습을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이로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에 따른 역기능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자율 기반 평가를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네. 평가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이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나 개인별 반영한 상향식 평가 방법, 또 학교 단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계획해서 학생들의 현재를 진단하고 학습을 촉진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진단과 학습 촉진할 수 있는 그 교육의 학습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그 평가 기반 조성에 논의도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에도 이제 올해는 몸 활성화, 몸 근육 기르는 집중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그 마음 근육 기르는 독서 활동도 집중적으로 강화해 볼까 합니다. 결국은 우리 2023년 충북 교육은 개별 맞춤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체력, 덕력, 지력을 함양하는 우리가 되게 지덕체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올해는 체덕지를 추구하는 충북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올해 본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1,050억 원 줄었습니다. 예. 주요 시책을 운영하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타개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이건 뭐 국가 차원의 이제 경기 침체나 세입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우리 충북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걸 대응하려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모든 행정기관이 같이 모여서 여러 차례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의 사업 중에 통폐합할 것, 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은 재구조화시켜서 예산이 줄더라도 본래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예산 감축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뭐 교육 결손이나 또 교육 격차, 또 이 교육 활동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최대한 모든 교육 가족들 담당 부서와 기관이 협력해서 흔들림 없이 이 기초학력과 이 말씀드린 몸 근육, 마음 근육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 볼까 합니다.
앞서 교육에도 골든타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이 성장 골든타임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평상시에 현문현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 없다. 예. 이 아이성장 골든타임도 제가 작년에 유치원을 몇 군데 다니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을 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그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기초 소양 교육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그걸 제가 듣고 순간 제가 이거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 5월에 기자회견을 제가 자청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포식도 했고요. 학부모 특강이나 고사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고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아이 성장 책임 유치원은 전 유치원으로 확대할까 하고요. 네. 또 아이 성장을 위한 그 책임 학교도 필요한 모든 학교에 확대해서 명실공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어린이들 유치원의 그 유아들에게 그들이 꼭 필요한 언어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해서 올해 지금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골든타임은 2023년 1학기, 2학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교육감님의 결제 1호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예.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3월, 9월에 다채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충북의 자체 진단 도구를 개발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책임 학년제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학년에 대해서는 학습 및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진단 도구도 제공을 하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그 기초학력 미흡한 학생들을 학습 지원 대상자를 지정하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더 학습을 강화할 것인지를 위해서 교과 보충 학습 프로그램이나 학습 지원 튜터를 지원하고 특히 방학 동안에도 그 기초학력 이음학기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기초학력 자문단이나 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그 좀 미흡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같이 합심 협력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기초학력은 보장을 함으로써 그들이 미래의 꿈도 구현할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나 국가의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기초학력 보장이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방법이나 대책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예전에 비해 좀 향상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참 이제 그게 어려운 과제인데 그렇게 추진하면서도 과연 그 성과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변화되겠는가 실태가 어떤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미 뭐 아이 성장 골든타임은 지속적으로 해서 이제 집중하고 있고 특히 그 충북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센터를 이용해서 이제 직접 학습 코칭을 한다든지 다양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에서 참여한 학생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의 93%, 학부모님들의 96%가 만족하고 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선생님들도 한 97%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변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공감했다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적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그 만족도 조사를 보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글 해독이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이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특히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집중적으로 1대1, 1대 소수 학생들과 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여서 그들이 한글도 터득하고 뭔가 독서를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느꼈다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초학력에 대한 것은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강화하겠고 특히 뭐 더 배움 학교에서 고등학교에까지도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보장한다든지 또
그들이 그 구체적으로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아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체적으로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가보죠. 예. 다채움 플랫폼이 올해 3월부터 모든 학교에 활용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학습 특화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금 예.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예.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작년 9월에 시범 사업을 해서 30여 개 학교에서 그런 이미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요. 현장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서 이 다채움은 교사학습 기능을 강화하고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범학교 중에 20개 학교는 12월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시범 실시하였고 이것을 올 3월에는 도내 전학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다채움 선도 교원 연수, 그리고 중등 모니터링단, 워킹 그룹을 구성했고 권역별 설명회를 뭐 한 33여 개최했다든지 소통 간담회, 찾아가는 연수 이런 거를 해서 작년에 이미 이제 그런 시범 사업을 해왔고요. 올해는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합니다. 새 학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원에게 이제 안내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 올해 1월, 2월에 그걸 추도할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연수를 하려고 그러고 특히 5월까지는 희망학교 100개를 선정해가지고 차지하는 학교 연수나 온라인 상지 직무 연수나 가이드북 개발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쉽게 본인이 하고자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학습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에 개통할 때는 다채움 버전 1이라고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더 쉽게 쓸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다채움 프로젝트 2.0 네. 그 다채움을 고도화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으로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을 작년에 통해서 올해 3월에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다채움 2.0 그걸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3단계로 올해 내년 후년까지 3년 목표를 세워가지고 더 고도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평가회도 같이 해서 모든 연관 부서나 기관이 논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 다채움 내에서 수업 평가 기록 기능을 고도화하고 단순히 이제 주요 교과가 아니라 독서, 인성 교육, AI 교육, 특히 이제 학생들의 다양한 몸 활동에 대한 기록도 좀 이렇게 LMS를 통해서 누적한다든지 그래서 이 다채로운 학생 성장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맞게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가 합심협력해서 이 다채움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촉진을 한다든지 또 학부모에게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이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다채움 사업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초기에는 어렵고 어설프고 걱정과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교육에서 한 번쯤 거쳐가야 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학습 도구라 힘들고 어렵지만 합심협력해서 잘 개척하고 성장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또 교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요. 또 교권 4법도 통과가 됐죠. 자, 교권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 올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예, 뭐 저도 사실은 그 서희초 참사 그 참 슬픈 일 때문에 9월 2일 날 직접 모든 선생님들과 여의도의 그 뜨거운 아스팔트 길에서 여러 시간 같이 하면서 제가 그동안 뭐 4대 졸업 맞고 중등교사를 일부 해보기도 했고 또 28년 동안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그 교생실장이 학교를 많이 찾아가면서 학교 현장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사태를 직접 가서 목격을 하고 그 이후에 학교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과 그 문제 갖고 토론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학교 현장의 모습과 또 제가 겪었던 것과 너무 다른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그 흐름이 이미 진행돼 있었고 그것을 제가 감지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학교에서 많은 그 구성원들의 여론을 모아서 작년 9월에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이미 애사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교원 119라고 그래서 그러한 현장의 교권 침해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 강화하고 특히 교권 보호 지원 센터를 이젠 그 부서에서 부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조직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의 권리를 좀 보호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교육청이나 또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문제를 그 선생님 개인에게 모든 것이 이렇게 부담이 가는 것을 줄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기관 차원에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특히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선생님 직위를 해제한다든지 하는 것을 이제 더 신중하게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문제 행동을 한 학생들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더 개발하고 학생들의 분리 조치도 이제 그 형식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촘촘히 아주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특히 선생님 대상으로 그런 그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선생님 대상으로 심리 검사나 치료 지원을 위해서 교원 마음 클리닉, 그다음에 교원 변조를 119 이런 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 당당하게 열정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제 바람은 조금 논점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 열정을 당당히 설 수 있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벌여달라 네. 하는 것도 재작년부터 하고 작년에 많이 이제 확보가 됐고요. 올해는 그 사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올 5월에는 스승의 날, 어버이날 학생이나 자녀가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효도 감사 편지 쓰고 뭐 효도의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와 교사가 스승의 날, 어버이날 서로 존중의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학생과 자녀가 학부모나 교사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그런 모습까지 이루어지면서 교권 보호 활동을 다양한 방향으로 다차원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상처받지 않는 학교, 예. 또 학생들도 상처받지 않는 학교가 되어야 할 텐데요. 예. 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정말 큽니다. 예. 지난해 드라마 때문에라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 충북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 작년에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그 피해 학생이 2022년에는 1961명이었었는데 작년은 11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한 학생의 1.9%가 학교 폭력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피해 학생은 감소가 됐습니다만 그것의 어떤 심각성이나 그 새로운 경향의 그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교 폭력 예방을 평화롭고 온전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 중심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활성화한다든지 학업 중단 학생들의 비행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그 학교 폭력 예방을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든지 또 학교 폭력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설팅단을 한 50여 명이 이미 구성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컨설팅 뭐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직접 학교 폭력 제로 센터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사안 조사, 피해 학생 지원 강화, 그 가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 그다음에 법률 서비스 제공, 뭐 이런 그 다양한 그 방법을 강구해서 맞춤형 원스톱 그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선생님들의 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또 대책을 공유하는 연수도 강화하겠고, 특히 그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실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심의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 그게 법률 소송으로 가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중간에 그 조정자의 역할도 좀 그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그 전문가 양성도 하겠고요. 네. 특히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할 때 선생님들이 일을 맡다 보니까 그 실제 아주 예민한 문제고 또 그것이 너무 큰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도 좀 신설을 해서 제도를 신설해서 실제 그런 학교 폭력 발생을 조금은 전문적인 그 지식의 경험이 있는 그 전문 그 조사관을 배치해서 실제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의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만 학생들의 지속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서 대한교육 위탁 운영한다든지 교육비 지원, 학습지원비 진로 선교 지원, 하여튼 결국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뭐 대부분 학생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수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폭력 사태가 다수 학생들에게는 결국은 학습권이나 교육권이 희화하는 상태가 돼서 뭐 이미 말씀드린 교권 침해나 학교 폭력 이런 문제는 소수에 의한 그 교권 침해는 결국은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이루어지고, 또 실제 이런 그 학생들의 그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폭력은 공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나 학생 인성 교육에 간 치명적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해서 또 이 내용이 작다고 해서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극복해야 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에는 단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교 연기로 인해서 논란과 또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각종 단체에서는 2024년 개교와 또 기존 교육 과정을 좀 수용해달라는 촉구가 있었지만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25년 개교를 목표로 또 교육 과정도 좀 재구성할 생각으로 TF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참 이 문제 제가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취임한 이후에 대안학교로 개교한 것이 이미 은율중학교는 개교가 돼 있었고, 이 목도나래학교가 전환형으로 개교할 때 제가 담당 부서에서 보고하면서 뭔가 부족하지만 그냥 개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결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목도나래학교 3월에 개교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가보고 무지하게 제가 상처도 받고 부담이 컸습니다.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좀 송구한 마음인데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점을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 3월에 이 단체고등학교에 관련돼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할 때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2024년 3월에 개교를 하려면 작년 9월까지는 모든 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6개월 전에 그게 시기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를 하면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교육부에도 문의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의회나 담당 부서 다 확인해가지고 결정하자 했더니 총체적으로 준비가 난 뒤에 연기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하길래, 제가 목도나래학교는 부족하지만 강행하겠다고 했을 때 결제해놓고 제가 후회를 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연기하겠다고 할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더 준비를 해가지고 개교하겠다고 할 때 저는 결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것은 뭐 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도나래학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제하고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단체고등학교는 제가 책임지고 결제해서 제가 앞으로 잘 이끌어나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저를 뽑았던 도민들의 뜻과 저의 철학이 반영돼야 되고 또 그 목도나 단재고등학교가 준비한 그 교육 과정이 심의 과정에서 몇 차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뭐 2차, 3차 그 중앙투자 심사 과정에서 바뀌었는데 그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뭔가 조금 부족한 게 많아서 그것을 결과로 담당 부서에서 연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결정한 것이고요. 작년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TF팀도 구성을 해서 연수, 협의, 대안학교 방문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 준비한 대안학교 그 팀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 저도 많이 읽어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내년 3월에 개교하려면 사실은 그것도 올 9월 달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단재고등학교에 쓸 수 있는 교과서, 인증도서 개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 단재고등학교 비전이나 그 인재상도 공부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비전은 빛나는 배움으로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단재인, 그리고 그 인재상은 개성이 넘치는 전문가, 공동체가 성장하는 실천가, 미래를 그리는 탐험가, 이렇게 많은 그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했고,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다양한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학교 시설도 이 단재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학교를 적응하는 건 어렵지만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올 가능성이 많은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에 걸맞게 교육 환경도 구성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금은 늦었지만 함께한 학생들에게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꼭 하고 싶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명문 단재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기존에 주장했던 그 내용이 변화가 없습니다. 치유형, 전환형, 미래형 할 때 그 미래형의 대안학교에 걸맞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개교해서 늦게 개교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재고는 미래형 대안학교입니다. 혹시 그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과정도 있습니까? 네. 좀 길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북에는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외국어고 다 있습니다. 그런 그 특성화된 학교와 비견할 수 있는 단재고가 되면서도 학교 교육과정 공교육에서 좀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을 간다고 할 때 뭐 이 기존에 앵앵도리를 얘기합니다만 뛰어난 학생들에게도 그들의 갈 길을 만들어주고 또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 갈 길을 마련해 준다면 이 단재고등학교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큰 꿈을 그리는 인재들이 모이는 산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도내 군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 충북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 작은 학교라고 하면 60명 이하의 학생 수나 6학급이 학급을 가진 한 학교를 얘기합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에는 기존에는 그 학생 수가 감소하면 분교조를 개편하는 기준을 3년간 학생 수 20명이라고 정해졌었는데 그걸 1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분교 체제로 개편하기 전에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작지만 매력 있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특화된 교육 과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작지만 학부모 학생이 찾아가는 학교, 특화된 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계속 소규모 학교를 위해서 공동학구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일반 공동학구제를 더 확대하고 통학버스를 더 투입하는 등 해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또 통학에도 큰 무리가 없어서 작은 학교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위해서 강구하겠고요. 최근에 작년에 제가 이제 고민해 보면서 이거를 그 개인의 그 입장에서 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를 아니라 학교 단위로 학급 단위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실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작은 학교 간 공동 수업 또 작은 학교 간 연합 운동회 뭐 이렇게 해서 학교 간에도 작은 학교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는 작지만 더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네. 또 더 적합한 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학교 환경을 구성해서 오히려 그 작은 학교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찾아가는 학교를 만드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기성장 프로그램이죠. 체인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운영 성과와 또 올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우선 체인지라는 개념을 보면 체인지는 영어로는 변화를 주도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체인지는 몸체자, 슬기지자에 가운데 사람이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인성을 중심에 두고 체와 질을 성장시키는 의미의 그 체인지 프로그램입니다. 예. 우선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덕 체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 체인지 프로그램을 올해 강조하면서 체덕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그 체인지 프로그램 중 하나가 충북형 청소년 포상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성취 포상제라고 해서 영국에서 이게 발달돼 국제적으로 요새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자기 개발하고 봉사하고는 구체적으로 했을 때 일정 조건이 되면 거기에 동상, 은상, 금상을 주는 그 제도화가 돼 있는데 이것을 충북에서는 그 국제적인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밖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예. 학교 내에 체인지 프로그램까지 강화해 가지고 전국에서 특화된 충북형 체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한 성지 포상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445명의 학생들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올해는 은상도 받고 금상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몸 근육도 기르고 그것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성도 함양하는 그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체인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 인재를 기르는데 몸 근육과 마음을 기르는 가장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이 체인지 프로그램, 자기성장 프로그램 체인지를 더 확대 강화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건강한 신체에 네. 예, 또 좋은 정신이 깃든다라는 이야기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이제 뭐 다른 시도보다 고교학점제를 충북이 더 준비를 선제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연구학교, 준비학교를 한 5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해서 큰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고교학점제는 현재 우리 학교 교육 시설로서는 그 공간도 지금 부족하고 다양한 그 교과목 콘텐츠도 다양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가르칠 선생님들 숫자도 부족한데 큰 틀에서는 다 열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추진한다고 결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교육 환경도 더 다양하게 만들고 또 학생들에게 선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과목 개발도 더 다양하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서 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사실은 고교학점제 이루어지려면 이 교원이 더 확대가 되고 숫자가 증가돼서 다양한 방향에서 학생들 선택권이나 그것에 따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원 점점 감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한정된 자원이나 한정된 그 조건 속에서 고교학점제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28년 그 대입 제도가 발표되면서 오히려 그 고교학점제와 새로운 그 대입 제도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있어서 어떻게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뤄서 학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큰 과제인데
참 어렵긴 합니다.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을 바라보고 학생들이 미래를 보고 고교점제 운영이나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북 미래학교 설계에 있어서 그 첫 번째 과제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조성을 제시하셨는데요. 교육 여건이라든가 또 학교 시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결국은 이제 뭐 요새 공교육은 학교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모든 그 사회와 가정이 같이 연합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학교 시설도 이제는 학생들만의 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학교 복합 시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 공부하는 그 공간을 좀 유연하고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교육의 그 환경을 우리 이 교육청에서만 교육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도 같이 협력을 해서 요새 학교 복합 시설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뭐 계획은 이제 시군에 하나씩은 그런 학교 복합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 환경이나 학교를 유연화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그 충주에서는 그런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요. 이제 올해도 점차적으로 국비와 지방비와 우리 교육비를 투입해서 다양한 시설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복합 시설을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학교 지원 중심의 1차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직 개편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본청의 조직은 어떤 기준으로 개편이 됩니까? 하여튼 조직 개편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 지도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차원에서 재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차 조직 개편에서는 우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교권보호센터를 부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설치를 해서 교권 회복 및 교육 활동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특히 그 이미 말씀드린 다체험 사업도 지금 저 정보원에 있는데 이것을 그 기획국의 임시 지원단으로 그 미래 교육 추진단이라고 해서 본청에서 직접 관장해서 저나 모든 구성원들이 이 다체험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고 또 직속기관 10개 분원이 있는데 7개 분원의 운영 방식을 팀제로 변경하겠고요. 또 분원과 부서의 통폐합을 하고 일정 부분 그 공간도 재배치해서 조직의 효율화, 그다음에 공교육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핵심은 지원청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있는 업무를 좀 경감하고 또 선생님들이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뭐 정부의 새로운 그 방침이 또 이루어진다든지 우리 본청에서 이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않게 유연한 방법으로 조직 활성화나 조직 개편을 하려고 준비하고 또 이번에 3월 1일자로 2차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도민과 교육 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화두는 상수 공생입니다. 교육의 품에서 서로 배우고 성찰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충북교육을 강조하고 있고요. 교육의 품에서 학생 한 명 한 명들이 그들의 꿈을 키우고 그들의 힘을 길러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고 또 더 큰 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교육의 핵심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그런 청소년들의 미래는 곧 우리 기성세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학생 수 또 인구는 감소하고 우리 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미 말씀드린 상수공생의 자세로 충북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사나 교육가족뿐만이 아니라 충북의 모든 도민이
합심 협력해서 후세대들에게 기성세대가 그들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초중고 1년 1년을 최대한 좋은 교육 환경,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들에게 꿈과 끼를 키우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공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로 교육감으로서 우리 교육가족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을 입고 바탕 삼아 최대한 충북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올 2024년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합심협력해서 모든 구성원들, 도민, 교육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성공적인 2023년 상수공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새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룡의 해입니다. 비약하는 용처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달성하시고 특히 항상 건강하고 행복 넘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를 가꾸고 나아가 지역의 미래도 바꾼다고 하죠. 자,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교를 특별하게, 모든 학생을 빛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MBC 충북 신년 특집 대담 윤건영 교육감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